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필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자격증 좀 알아볼 거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수첩이라고 하나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3급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뭐냐? 언제부터 이게 생겼냐? 그 히스토리를 좀 보면 이제 1958년도에 소방법 제정 때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서 이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죠. 이 제도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 전문 자격사입니다. 이 각 자격으로 이제 특급하고 1급, 2급, 3급까지 제가 이 건축물 등급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급수가 나뉘게 되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특급입니다. 이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국가에 등록하면 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면 이 총괄재난관리자라고 하는 게 급여가 4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중이용업소라 하면은 목욕탕, 백화점, 이런 업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의 이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 그리고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전기기사나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이런 분들보다 더 매니저급으로 총괄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사 자격증은 전문대 이상은 나와야 되고, 대졸 이상은 나와야 되고, 또 학점은행을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한국소방안전원 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더 가성비 측면에서 또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사 자격을 취득할 이제 응시 조건은 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저는 날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그냥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날로 먹는 회도 좋아합니다. 방법은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그 강습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30분 내로 이제 합불이 결정이 되는데 2019년부터 이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2024년 5월, 6월경부터 이제 70점으로 커트라인 점수가 상향 조정됐죠. 자, 전국에 있는 소방안전원 시험장 어디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일정에 따라서 시험 접수 가능 자리만 있으면 다음날 또 재시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23년 1월 1일부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전과 다른 자격증으로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당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단 그 기존의 전기 그리고 산업안전 등의 이 자격증 보유자들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강습 없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시험은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시험 없이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이 소방안전원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바로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소방안전관리자 이 수첩을 따실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선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소방 설비 기사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1급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면, 그리고 이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7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고 경력을 쌓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총괄재난 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번외로 이 소방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해도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뭐 특급, 1급, 2급, 뭐 상급 선임 자격이 생깁니다. 다른 공무원이나 뭐 의방, 기사 자격증 등등으로 이 선임 자격이 생기지만 요구하는 경력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 강습 받고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총 50문항이죠. 각 과목 25문항입니다. 1시간에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30분 동안 시험을 치게 되면은 이제 시험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 커트라인이 평균 70점입니다. 총점 140점을 넘겨야 한다는 말이죠. 한 과목에서 40점을 못 넘기면은 어차피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불합격해도 교육 수료 후 또다시 재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만 내면은 뭐 시험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고 시험에 많이 떨어져야지 한국 소방안전관리자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떨어지십시오. 최근 들어서 이 문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됐는데요. 그 제천 목욕당 화재 사건 아시죠? 이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이 이 합격률 상승을 위해서 이제 문제 난이도 조절은 뭐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또 해가 갈수록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문제 은행이 다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또 접근성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이 합격자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소방설비 산업기사보다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빨리 하세요. 그리고 23년부터 1급 교육기간이 이제 2주로 늘어난 걸로 이제 확정이 됐죠. 특급의 경우에는 10일에서 20일, 자, 1급은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자, 교육비의 경우에는 어떨까? 특급이 96만 원입니다. 거의 100만 원 돈이에요. 100만 원. 1급이 48만 원입니다. 2급이 24만 원. 교육비만 그렇습니다. 시험 칠 때는 또 돈 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돈이야. 1급까지는 관련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충분히 시도할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근데 특급은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그 소방 기초 이론이나 공학 개론, 뭐 연력학, 유체 운동학, 뭐 회로 이론, 뭐 등등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파트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기존의 내용들도 배우는 깊이도 이제 깊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1급 시험에는 뭐 열전도의 복사, 뭐 대류, 뭐 전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정의 정도만 배우면 이 특급에서는 복사의 경우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직접 알려줍니다. 자, 당장 단순하게 페이지 수만 봐도 자, 1급에 약 한 3배에 달합니다. 한국소방안전교육원에서 23년 8월 1일자로 개정한 1급 시험 과목 범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여러 과목은 크게 이제 1과목하고 2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1과목, 2과목 하부에 따라서 또 소과목들이 이렇게 이제 포함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급수별로 포함되는 이제 소과목 포함되지 않는 소과목이 있고요. 각 급수별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소과목이라 하더라도 이 과목명이나 내용의 분량 면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정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가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에도 철저하게 암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에 의해서 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외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무사항들을 자격증에 게재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네가 뒤집어 쓴다라는 말이겠죠.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행하는 업무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뭐 아무 문제만 없다면 그냥 개꿀보직이에요. 근데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대형 건물이고 평수가 크고 뭐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자 그에 비례해서 이 소방 설비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뭐 스프링쿨러도 많아지고 펌프도 많아지고 그만큼 문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클수록 마냥 꿀보직은 아니다. 상황 터지면은 뒷수습도 해야 되고 뭐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도도 낮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많이 모이는 백화점, 뭐 대형 마트,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호백병마, 뭐 물류센터, 뭐 관리와 통제가 안 돼요. 이놈 저놈들이 막 쓰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지기 오작동 경보라도 일어나면은 여러 곳에서 민원이 빗발칩니다. 자, 이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수신기 경보를 정지시켜 두는데 이 잡아놓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 소방법상 규정 위반입니다. 이 수신기 경보를 정지했다가 소방서에 걸리면 벌금 내야 되고 화재라도 일어났다면 형사처벌입니다. 말 그대로 구속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고 안 잡아두면 관리가 불가능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수신기 경보 정도면 수습도 쉽고 뭐 꾸중 정도로 끝나지만 스프링클러 방출이나 뭐 소화전 측에서 물이 넘치기라도 하면은 수습도 어렵고요. 뭐 인적, 물적 재산 피해로 넘어가기에 큰 사고가 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난이도가 올라서 이 시험에 떨어지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보는 경향이 더 많아졌다. 2급 기준으로 제천 목욕탕 화재 사건 전에도 이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교육장에서 이 교육 강습 정도만 받고 이제 취득에 비해서 어려워졌다는 거지. 최소 한 달에서 2달, 한 3달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이고, 물론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뭐 서류 작성, 뭐 시행, 뭐 안전 위반, 뭐 사항, 고지 의무, 뭐 미이행 시 위험성 및 법적 책임을 다 잘했다면 뭐 책임은 하랬는데 뭐 안 한 사람, 뭐 여러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자체가 어렵다. 돈 아낀다고 설비 교체하지 않거나 뭐 아마추어에게 맡겨서 초짜한테 맡겨서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경우도 뭐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뭐 상가 같은 곳에 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뭐 세입자가 원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을 보존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날 때 자, 이를 악용해가지고 계약 종료 한 2, 3주 전에 선임을 미리 빼버리고 주인을 엿먹이는 방법이 팁이라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